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앤유의 송혜진입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 임신과 출산 역시 늦어지고 있죠. 물론 이세가 바로 생기기도 하겠지만 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불임 부부도 역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미앤유에서는 이 불임과 조기 폐경을 한방 치료법으로 극복하는 방법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하이미즈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은 이 심정,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불임이라고 판정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선생님, 이 불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물론 5년, 6년, 10년 있다가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뭐 불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하는데 네. 1년 정도 생기지 않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첫째를 낳는데 한 또 2, 3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될 때 그걸 이제 난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불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불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불임 추세가 화면 보듯이 조기 폐경, 그다음에 기능성 불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요. 네.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포 증후군, 그다음에 남성 불임. 왜냐하면 여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는 남성의 어떤 정자나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렇게 5가지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는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안 된다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네네.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기능성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얘기가 네. 선생님,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도 여러 번 했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라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 자궁 내막에서 착상이 잘 안 될 때 이런 기능성 불임의 대부분이 생깁니다. 즉 결국 수정란이 만들어지건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주건 간에 자궁 내막에서 착상이 잘 돼야 임신이 성립을 하는데 내막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안 될 때 기능성 불임이라 하고요. 또 난자의 질이 좀 약해서 수정란이 나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에라가 날 때 이런 경우도 기능성 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능성 불임의 경우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걸까요? 원래 한방은 좀 인체를 분해해서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이 네.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방적인 패턴은 난소를 과자극해서 난자를 많이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 배란 촉진제를 써서 난자를 막 뽑아내서 임신을 시키려는 데 의도가 많고요. 한방은 난자의 질을 좋게 해주고 자궁 내막의 착상 조건을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 임신이든 인공이든 시험관이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했을 때 착상도 잘 돼야 되고 임신이 유지가 되는 쪽으로 치료 목표를 잡고 치료하는 게 이제 한방의 기능성 불임 치료법이죠.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왠지 내 몸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양방보다는 한방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로 불임 치료 방법을 보면 아무래도 탕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자아거요법, 이제 운동요법. 여기 운동에서는 여자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이제 근육 강화를 좀 더 해주는 쪽으로 운동을 해야 네. 자궁 근층과 내막의 혈관이 훨씬 두터워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 맞는 운동요법, 그 다음에 식사 조절, 네. 그런 걸 통한 난막 강화요법을 통해서 불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난막 강화요법 좀 아직은 생소한 단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난막 강화라는 것이 즉 난소 기능과 자궁 내막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패턴인데요. 결국 자궁 내막이 좋아지려면 난소에서의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잘 돼서 자궁 내막을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또 더불어 난자의 질도 좀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궁근층을 좋게 만들어서 자궁근층이 자궁 내막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가를 많이 보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난소 기능을, 그다음에 호르몬 패턴, 자궁 내막의 어떤 두께와 내막의 착상력, 즉 자궁 내막이라는 것은 두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막의 어떤 유연성, 점성, 촉촉함 이런 것들이 수정란을 잘 감싸고 안착을 시켜야 착상이 되고 유산이 안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소 기능과 자궁 내막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막 강화 요법은 다시 말해서 이 난막을 강화시켜서 임신이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치료 과정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에 오셔서 일반적인 한방 진료 과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진맥도 하고 몸 상태도 체크를 하면서 몸에 맞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그림은 몸의 체성분을 파악을 하면서 복부 지방, 그다음에 근육량, 단백질, 무기질에 대한 패턴 분포를 보는 거죠. 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체크를 해서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남포자극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네. 이런 서로 간의 호르몬의 밸런스나 차이를 보고 점차 편차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초음파 과정을 하면서 복부에, 그다음에 난소에, 자궁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란 상태, 난포 크기, 내막의 두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면서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네, 난막 강화 요법의 이제 치료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 난막 강화를 하는 어떤 주 패턴은 저기 보면 여성분들은 그림상 이제 처음에 생리가 되고 네. 그러면 밑에 부분이 이제 내막이 점차 두꺼워지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요. 위에 작은 그림들 이렇게 구멍이 있고 한 그림들은 처음에 난자 씨가 난포가 만들어지면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배란이 되고 노란 황체가 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밑에 산같이 보이는 것은 이제 호르몬에 따라서 난소에서의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내막이 점차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됐을 때 탈락을 하면서 생리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난막 강화를 했을 때에 중간에 이제 산 같은 내막 자체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이 좋아지면서 내막이 훨씬 두터워지고 윤택해지게 변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난자의 질이 좋아지면서 배란과 항체기의 과정에서의 서로 간의 네 가지 호르몬 밸런스를 네. 아주 잘 맞추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도 준비되어 네네. 있죠. 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이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불임 환자인데요. 네. 치료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난소에 난포가 저렇게 여러 개 공기방울 같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난자가 거의 디스턴스라고 해서 0mm,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라는, 그러니까 난자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난소에 난포만 많은 상태가 다낭성 난소인데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호르몬요법 클로미펜을 썼어도 한 4mm 정도밖에 안 자라던 상황이 난막강화요법을 했을 때에 여러 개의 공기방울 같은 난포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뚜렷하게 정상적으로 17mm 이상 난자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르몬 조절 능력과 자궁 내막의 착상력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다낭성 난포도 나으면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것 네네. 같은데요.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몇 %는 좋아진다. 네네. 이런 게 좀 있어야 저희가 확 와닿거든요. 네네. 자료를 한번 보시죠. 난막 강화를 했을 때 난소에서 이 에스트라디올 수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데요. 불임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치료 후에 30대는 평균 배란기의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64 나노그램이 상승을 했고요. 네. 40대는 52 나노그램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어떤 난포의 사이즈가 직경이
한 6mm, 7mm 작았던 분들이 네. 18mm 이상 커졌다는 걸 한 2배 의미하고요. 정도. 네. 그리고 남포는 한 15mm 이상 돼야 좀 임신하는데 좋다고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수치 변화는 이 자궁 내막을 좀 두텁게 해주고 착상을 도와주는 호르몬의 역할인데 30대는 0.68 나노그램 정도, 40대는 평균 0.46 나노그램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자궁 내막의 두께가 이거는 8mm 이상은 돼야 내막에서 착상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이제 두께적으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두께 변화가 한 4, 5, 6mm 얇았던 내막이 한 9에서 11mm 정도로 두터워지면서 촉촉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역시 이제 임신하기 좋은 몸으로 점차 변화되는 네. 그런 통계네요. 자, 이렇게 불임 한방 치료법인 난막 강화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 치료 사례들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조기 폐경으로 불임이 된 경우 먼저 살펴볼게요. 자료를 만나볼까요? 네네. 네. 이분도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뭐 약간의 경도 비만을 가지고 있어서 무시해도 될 정도였는데 결혼 후 3개월 정도부터 이제 생리가 잘 나오지 않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시댁에서의 갈등과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의 어떤 부닥치는 문제들. 심리적인 것도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하면서 난소 기능이 위축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능성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호르몬 치료도 받고 피임약 같은 걸로 이제 무배란 월경도 만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중간에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진단이라는 판단이 이 난포자극 호르몬이라는 FSH 수치가 뇌하 수체에서 자궁과 난소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내보내는 호르몬인데 난소에서 이 여성 호르몬이 줄다 보니까 뇌에서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네. 저 호르몬을 보통 12.5, 맥시멈 18 정도 보는데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수치가 52.58로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네. 심한 분들은 막 100, 150, 200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도 없어지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수치 막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안면 홍조, 불면, 우울증, 질건조, 성욕감퇴, 성교통, 탈모, 유방위축 이런 엄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보통 갱년기 증상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30대 초반에. 30대예요? 예.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네. 내가 이 결혼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혼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조기 폐경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난소와 내하수체의 호르몬의 편차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일단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치료 한 달 만에 안면 홍조나 불면, 성교통, 질건조 등은 이제 해소가 됐고 치료 시작하고 한 4개월째는 FSH 수치가 16 정도로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 수치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5개월 반이 됐을 때는 난포자극 호르몬이 11.5 정도로 떨어졌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네. 양은 적었던 거죠. 한 2일 정도로. 네. 그리고 6개월이 좀 지나서 생리량이 이제 느는 게 보이고 다행이네요. 난포자극 호르몬이 이제 10.79 좀 정상적인 범위로 좀 더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에스트라디올 저 E2 호르몬도 98.06으로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해서 네. 이분 경우도 이제 고뒤에 난막 강화를 좀 더 한 뒤에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조기 폐경을 경험했다가 이렇게 치료가 됐다면 정말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공을 하는지 통계 자료 있을까요? 네네. 이 치료 후에 호르몬 변화가 이 조기 폐경 환자 같은 경우는 820명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네. FSH 즉 뇌에서 내려 보내주는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가 FSH가 20에서 40 정도 상승한 분들은 한 3에서 5개월 치료 후에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됐고요. 환자 한 73% 정도가. 그다음에 FSH가 40, 80 정도로 또 높아진 환자는 좀 시간 더 걸리겠죠? 그래서 한 4, 5개월 후에 55%가 감소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치료의 정상 범위로 많이 돌아왔고요.
FSH가 보통 80 이상, 네. 뭐 100, 150, 200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한 6, 7개월 후에 한 40%가 감소를 했고 네. 한 14개월 정도 치료 후에 정상 범위로 51%의 환자가 많이 회복을 했죠. 절반 이상은 성공을 네네. 하네요. 그리고 에스트라디올, 즉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의 수치 변화도 여성 호르몬이 보통 폐경 이후가 되면 보통 54, 55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통 20, 30대 왕성한 여성분들은 100, 150, 200, 3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저렇게 30, 60 사이로 적어졌을 때는 한 4개월 치료 후에 정상 수치로 거의 뭐 70%가 회복이 됐고요. 한 10에서 30으로 좀 더 낮아진 분들은 한 6개월 치료 후에 56%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10 이하, 5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자분들은 한 13개월 치료 후에 48%의 환자가 정상으로 회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와, 정말 이게 폐경이 되었다고 월경이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다시 폐경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론 나이에 따라서 네네. 다르겠죠. 네네. 어떤가요? 보통은 조기 폐경을 치료했을 때에 3개월 만에 회복되는 경우는 좀 적고요. 보통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좀 6개월 정도 가야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늦지라고 하시는데, 네. 보통 조기 폐경이 되면 폐경되고 1년, 2년, 3, 4년은 보통 지나가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생리가 안 나온 분들도 치료받으러 오시죠.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몇 개월, 6개월, 7개월, 1년 안에 변화가 오고 호르몬이 달라지면 굉장히 빠르고 그 좋아진 것 자체가 내 몸 스스로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라서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연령별도 보면 요즘은 18세, 19세 이런 학생들이 너무 연예인들 따라간다고 다이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굶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그런 학생들이 조기 폐경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주면 한 4.3개월 정도 때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20대 여성분들도 너무 미용을 찾다 보니까 막 안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기 폐경도 오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도 오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6.7개월 정도 회복이 되고요. 네. 30대는 한 또 9.6개월 정도. 그러니까 40대는 좀 더 걸리겠죠. 꼭 이렇게 도표적인 수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람마다 뭐 예, 다르겠죠. 사람마다 정도마다 차이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 환자분 같은 경우도 치료를 했을 때 의외로 3, 4개월 만에 생리가 터지고 여성 호르몬이 막 13에서 한 300 정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20대 중반이나 후반 이제 아가씨 중에서도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정도, 그 다음에 노령 여하도 좀 좌우를 하죠. 네. 이게 좀 운동도 해주고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지켜지는 분들은 좀 더 네. 늦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그렇게 생리가 돌아온 경우에는 쭉 이제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리듬의 생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생리가 배란성 생리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호르몬 밸런스도 맞춰지고 그래야 좋겠죠. 네. 자, 오늘 미엠뉴 오늘은요 불임과 조기 폐경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잠시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임신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제 몸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한방 치료를 받으면 몸이 좋아질까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어떤가 임신 중절 수술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임신도 안 된다고들 하던데. 네,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 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고 나서 이 중절 수술 시에는 자궁 내막의 손상도 좀 심하고 네. 박리가 되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해서 환경이 참 나빠지거든요. 그럼 또 그런 조각 편들 찌꺼기가 또 난관을 막거나 하면 난관 유착이나 폐색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궁 내막의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착상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술 후에는
한방적인 치료로 자궁 내막을 좀 회생을 시켜주고 그런 수술 시에 생기는 어혈이나 찌꺼기도 좀 소멸을 시켜주는 쪽으로 네. 몸 관리를 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다음 임신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불임 유형을 알아볼게요. 자궁 내막증 뭔가요?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래요.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한번 보시죠.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자궁 내막, 즉 내막에 있어야 될 세포가 조직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난관을 타고 그다음에 이제 난소 부위나 복강, 골반 이런 배 속으로 퍼지면서 병을 유발하는 게 자궁 네. 내막증이고, 그래서 내막 세포를 핵으로 하기 때문에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심지어 저렇게 난소부를 파괴시키면서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고요. 네. 또 요 그림을 보면 점점이 복근 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직장, 회음부, 그다음에 골반 깊이까지도 병증을 만들 수 있는 게 자궁 내막증이고요. 지금 이게 점점이 있는 게 이게 좀 세포가 까맣게. 다 퍼진 건가요? 그래서 저 내막증이 보통 난소부, 난관 입구 쪽에 많이들 생기기 때문에 보통 자궁 내막 종으로 난소가 네. 이상 증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수술을 하면 난소 일부도 같이 또 잘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난소 기능도 나빠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런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생리통이 심하고 불임되는 케이스도 많아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불임 사례가 있는지도 네네. 좀 알아볼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결혼 8년 차였는데 자궁 내막증 진단을 31살 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계류유산도 있었고 난소의 혹으로 인해서 수술 경험도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이제 내막증으로 복강으로 수술을 한 분인데, 이제 물혹이나 내막증으로 수술 시에 난소도 일부가 좀 같이 잘려 나갈 수가 있어서 난소 기능의 약화를 또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생리통이 심하고 이제 아랫배나 허리, 골반 심부까지도 생리통이 심했고 생리불순도 있으면 생리 시에 이제 덩어리도 아주 꺼멓게 많이 나왔고요. 손발도 차고 냉대야도 심했고 네. 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이 원인적인 조건 치료가 안 되면 또 잘 재발될 수 있는 게 내막증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을 어혈을 풀어주면서 치료해서 난소 기능을 좀 더 회생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생긴다는 것은 자궁 내막 원 뿌리 쪽에도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상의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고 네. 착상력도 증대시키고 내막 혈관도 좋게 만드는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난막 강화와 근육 운동 위주로 실시하면서 호르몬도 좋아지고 자궁 내막의 조건이 좋아져서 생리통도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이런 근육 운동이 임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건지 몰랐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임신만 아니라 네. 대부분 여자분들이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많이 살 하시거든요. 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산소 운동은 지방만 줄이고 근력이나 기초대사량을 개선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반쪽 운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항상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네. 밸런스 맞추는데 기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방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 기간, 물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문인가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마다 나이마다 네, 정도마다 다르겠죠. 참 예.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분은 오래 걸릴 것 같다 했는데 두세 달 만에 되는 분도 있고요.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막 대여섯 달, 1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철칙은 네. 철저하게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몸에 좋다는 패턴을 찾아야 되면서 부부간에 서로 격려해주면서 따뜻하게 같이 치료를 해야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부부간에들 오시는 분들 보면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남성분이 여자분만을 타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남성 불임이라는 경우도 참 많아요. 네. 정자가 약하든지 기형이 많다든지 활동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렇다면
부부간에 같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해결을 해야지 여성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 폐경과 불임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은 자기 몸 관리를 좀 몸에 좋은 방향으로, 즉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몸에 좋은 것도 좀 드셔야 되고, 요즘은 의외로 여성분들이 음주 흡연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성적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철저하게 조금은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간다면 이런 불임이나 조기 폐경, 그다음에 생리통, 생리불수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갖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이미즈 한의원 박영철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좋은 정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